여권의 얘기인데 일단 어제 자서전 출간 신호탄으로 사실상 정계 복귀에 나섰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윤정 기자 일단 한 전 대표 책 내용 보니까 어제 굉장히 좀 많이 다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차지하면 계엄할 것이다. 굉장히 이걸 두고서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설전 비슷하게 뭐 인터뷰와 뭐 SNS로 설전이 오갔거든요.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저서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발언이 가장 대표적인데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다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본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이 대표의 일상계엄은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런 강도 높은 공세에 이 대표 어떻게 반응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전 대표도 즉각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SNS를 통해서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라면서 재판이나 잘 받으시라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네, 김종국 행정관님. 뭐 갑자기 개 논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일단 한 전 대표의 이재명 때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다라고 하는 네.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전 상상력이 대단하다. 한동훈 전 당대표가 아니 자기의 유죄를 막으려고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 상상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그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 했었다면서요. 한동훈 전 당대표 앞에서. 그때 네. 뭐 했습니까? 그때는 안 막다가 본인이 선거 나오려고 하니까 소위 이 내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소위 집 안에서 책이나 만들고 있다가 이제 나와서 한다라는 얘기가 유지할지 모르니까 아니 이 말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이 되고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런 방식의 선거운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희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빨리 국민의힘 내에서 1등 자리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재명, 한동훈 양자 대결의 프레임을 만드셔라. 아직 거기까지 올라오시지도 않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책 내용 좀 더 보면 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 씌워진 거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여기서 반박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서 네. 탄핵으로 상처 입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당대표직 사퇴 이후에 2달이 넘도록 일절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 본인이 한 발언들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얘기들도 담았는데요. 네. 먼저 한 전 대표 지난해 12월 12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네. 굉장히 분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 의원들이 사퇴 요구에 대해서 계엄을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한 전 대표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험한 말을 들어도 그냥 듣기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강전혜 대변인 일단은 탄핵 찬성 불가피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후회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네. 있군요. 후회한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을 그때 좀 삼켰어야 됐다.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 안에는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계엄 전후의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알았었던 얘기, 본인이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도 써 있다라고 하는데 보도 나온 내용들은 대통령에게 그다지 우호적인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책이
그 국회 소추단에서 이제 결심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 제출은 하지 못합니다만 참고 자료로서 제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듣고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책으로서 출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참고 자료로서의 효과는 있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전 대표가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던 것으로 알려진 당 대표가 이런 책을 지금 시점에 출간을 하면서 뭐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마음에도 어떤 대못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은 차라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책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네. 지난해 12월 의원총회 얘기죠. 본인이 좀 부족했다. 좀 발언을 후회한다고 했던 당시 12월 의원총회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어제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대표를 향해서 좀 비난을 많이 했는데 윤정 기자 정리 좀 해볼까요? 어제 저녁 늦게 밤에 나왔던 토론회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게 누구 책임이냐. 그건 한동훈의 책임이라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됐으면 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협력을 해서 힘을 모았어야 하는데 사사건건 충돌하고 어깃장을 놔서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탄핵 정국의 책임을 한동훈 전 대표도 똑같이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돌리는 등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이 홍 시장은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대신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한 전 대표가 본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네, 행정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들어오면 나한테 저렇게 된다라고 홍준표 시장은 뭐 줄기차게 한동훈 대표를 전 대표를 계속 많이 좀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아니, 나간 적이 없는데 뭘 들어오면 죽인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적어도 대선 국면의 대화인 것 같거든요.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적어도 정책 경쟁을 하겠다. 아니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아직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됐다라고 판단하고 서로 저런 예를 들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 자체는 국민들이 볼 때 되게 볼상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전 당대표든 홍준표 대구시장이든 국민들이 볼 때 저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 두 분 다 남아있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따지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지고 계속 공격했던 내용들인데요. 그 결과가 192대 108이었다. 반성부터 하셔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